화승 R&A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7.2%나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6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60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 대비 16.7% 증가했는데 참고적으로 재고자산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4.8%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좀 불이익이지만은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52.3%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판매 관리비를 0.6%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2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결손 영업손실 49억 원보다 무려 414.2%나 크게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2%로 나와가지고 전년 상반기보다 5.8%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 상승했고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61억 원으로서 19.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2.9%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일단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추론이라고 쓴 이유는 별도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1차 추론을 하는데 미리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추론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스루풋이 금액상 10.1%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률은 1.8%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을 10.3%나 감소시켰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크게 향상이 됐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147억 6,400만 원인데 전년 동기보다는 387.2%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9,8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2억 2,4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흐름 양식으로 언젠가는 공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산식입니다. 마이너스 48억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등 매입해 가지고 2,604억 원입니다. AB를 더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19.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0.3%를 감소시켰고요.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 가공비가 15%로서 5.6%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5.6% 상승함으로써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1차 추론을 여기서 해보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갭 금액은 PQ 생산재료비의 갭과 일치하고 그것은 또한 검증 2단계에서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이 증감액의 이 범위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취득 원가로 기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 차이는 그 1단계 그 차이하고 똑같은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40 아니 4억 4,8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3단계 쪽에서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8억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48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43억 6천만 원만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4억 4,8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2단계 차이액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것을 그 3단계까지 봐가지고 이 갭이 나오는 이유는 회사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산출할 때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이런 것을 이제 역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내용을 그 좀 읽어보면은 매출원가 산출을 장부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했다. 이는 매출원가를 줄여 매출이익이 상승하도록 의도했다고 해석하자 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은 재고 증강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평가 손실액이 크면 재고 감소로 매출원가 증가가 되면 매출이익이 상승한다. 즉 이중으로 매출이익 증가로 결산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원가회계 기준에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매출이익을 더 많게 만들라고 했던 거기보다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은 뭔가 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계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정하니까 그걸 그냥 무조건 관습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해석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표현했어요. 25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상반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8,32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보다 11%나 깎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월급을 우리나라가 깎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전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번봉을 깎았는지 그 여부는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잔업 같은 걸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 그 9명이 증가한 것이 고임금자들을 대거 내보내고 신입사원을 추가로 더 뽑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런 것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외주 가공비가 22.9%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줄이고 외주 가공비는 늘린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모순이 좀 되죠. 그리고 CEO가 김영진 씨로 1964년생인데 화순 코퍼레이션의 CEO는 허성용 씨라고 59년생입니다. 이걸 왜 비교했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화순 코퍼레이션을 분석을 하려다가 보니까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라서 화성 코퍼레이션의 제1의 종속기업이 화성 R&A가 돼가지고
화성 RNA를 그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코퍼레이션에서 분사화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 정서에 허성용 씨를 내보내야 될 5년 차이죠. 나이가 내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럴 수는 없고 장기 충성맨인데, 그러니까 김영진 씨라는 사람을 자동차 부품 그 사업 부분에 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업 분할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써 봅니다. 어쨌든 기업이 그 분할을 하게 되면은 사무직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런 측면은 좋겠어요. 반대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생산직은 뭐 인원이 그들에 들어 하더라도 관리직들이 많이 되고 그 잘리게 돼 있죠. 흡수합병할 때는 중복된 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뭐 전산화 등도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인건비로 인식하는 기업은 오너가 짠돌이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평균 임금 하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업등의 감소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직원 수 623명에 대한 남녀 직원의 구성 부분인데요.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있네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데를 왜 공격 안 하고 현대차만 유독 CNN에서 공격을 했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1.6회전으로 거의 3회전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6개월에 한 12회전이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회전을 한다. 이거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르픈율은 근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했죠. 이게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7.8%입니다. 전년도 61.1%고 50% 이상이면 사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건지, 이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서 뭔가 미래를 보고서 좀 그래도 압박은 있을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는 하시래도 채권자가 팔겠다 한다면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이 5.9%로 높게 나옵니다. 이런 그 미래를 보고서 참고 있는 거로도 해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이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반증 추론이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하락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면 검증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고 회전율만 얘기를 한다면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량 기준으로 이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별도로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이 화성 RNA도 또 하나의 그 종속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 T&C라는 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도 그 부채 비율이 57.4%나 됩니다. 이 화성 계열이 전부 다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화성 코퍼레이션은 사실상 먼저 분석은 해 봤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뭔가 뭐 비법이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갑니다. 이 부채 비율은 총 자산 가격에 대한 거로 산출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산출할 때는 투하 자본 대비로 이자 부채만 따지는데 이건 전체로 그냥 보는 거로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이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재고가 14%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 7,3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재고가 14% 늘어나면은 한 331억 원. 그래서 계획보다도 더 이익이 나니까 더 추가 매출 욕심은 내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재고를 14%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258억으로서 한 73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 관점에서의 예측액은 7,200억으로서 280억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재고 회전율을 확실히 24회전 한 달에 두 번 한 3.5%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7,451억 원으로서 353억 원으로 이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이거를 어떤 단가 비율을 한다 그러면은 72만 원에 판매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원가 회계 기준은 73만 원으로 하더라도 재고가 증가해야만이 계획 대비 더 이익이 나는 거로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스루풋 관점에서는 만 원 싸게 해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표인데 재고가 증가했죠. 이 경우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기반으로 이게 지금 부품 회사니까 완성차 메이커에 견적서를 제출해서 단가 인상을 해달라고 견적서를 냈는데 구매 담당 쪽에서 승인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회사 재무제표상 재고가 증가가 됐다면은 무조건 깎아라 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의 이 낭비적인 이 금액을 어, 원가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격을 인상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좋은 의미가 아니고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고의 증가는 인플레를 유발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스트는 인플레 유발을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는데 스루풋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660원으로서 연초보다 65원 상승했고요. 그 중간에 많이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장복 가격 대비 6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5% 이상 주주가 현지호 씨, 현승훈 씨 두 분이 있고 화승 코퍼레이션이 11%, 그 다음에 화승 인더스트리가 9.26%를 가지고 있는데 최상위 이 지배 회사가 화승 인더스트리죠. 또 화승 코퍼레이션은 화승 인더스트리가 또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한 34, 35, 또 46, 그 다음에 5를 더하면은 한 50, 한 5, 6% 정도, 이 화승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중에서 그래도 한 40% 정도 유통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하는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레버리지율이 50도가 넘는 기업에는 거의 흥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상 화성 RNA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포 회계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봤습니다.